떨어져서 사는 부모님과 하루 이틀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안 돼도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이 자식된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70대 남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70대 노인의 며느리가 경찰에 시아버지 가출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사라진 70대 남성은 최근까지도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이 사라진 70대 남성의 행적을 찾아 나섰지만 남성은 2달 뒤에 자신이 운영했었던 바로 그 단란주점 안에서 발견된 나무괴짝 안에 부패한 시신으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남성이 종적을 감춘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이 숨진 남성의 시신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겨버린 단란주점 안에서 발견됐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을 재구성해서 확인해 보시죠. 살인이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들도 단란주점에서 시신이 든 나무괴짝이 나올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나무괴짝이 단란주점 어디서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이제 그 단란주점 안에 무대가 있는데요. 무대 바로 옆에 있는 그 벽면 콘크리트를 부셔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시신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싸고 난 뒤에 가방에 집어넣고 또 본인이 만든 그 나무 괴짝 안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그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인된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견된 이 시신은 바로 이 주점에 있어서의 전 사장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악기 연주자로 활동을 하던 78세 남성 노인이었는데 바로 그 전 주인이 살해된 상태에 그 주점에 있는 벽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점 사장이자 악기 연주자였다. 낡은 나무괴짝이 넣어져서 벽에 묻어있던 시신. 사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저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 사건 벌어지기 4개월 전에 이 노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저 단란주점을 40대 여성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 대금 중에 덜 받았어요. 2천만 원 정도 덜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렇게 사라진 뒤에 저 괴짝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 주점을 인수한 40대 여성의 말에 따르면 이분이 원래 무대에서 음악을 하시던 분이었고 악기 연주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주점을 넘긴 뒤에도 그 주점에서 악기 연주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좋아했던 장소에서 그 괴짝에 대한 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참으로 얄궂은 그런 운명이 된 거죠. 아니, 일단 그 40대 여성도 의심스럽고요. 주변에 원하는 살만한 사람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샅샅이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성이 전 사장이죠. 이 남성이 사라진 지 한 달 만에야 실종 신고가 된 거예요. 이 아들 내외가 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봤더니 건물 주인도 한 달 정도 못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탐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탐문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남성이 주점을 40대 여성에게 팔았고 이 40대 여성에게 판 이후에 잔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현 업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현 업주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500만 원 중에서 일부인 2천만 원을 못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전 사장이 이것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에게 빚독촉을 받던 단란주점의 새 주인 40대 여성이 지금 수상하고요. 사실상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쉽고 그리고 본인이 늘 있는 곳이니까 시신을 유기하기도 좀 편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이 70대 남성이 단란주점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받기로 했던 돈은 4,500만 원. 그런데 2,500만 원을 받고 2,000만 원은 잔금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잔금을 받으려고 계속 40대 여성에게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이 단란주점을 인수한 여성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 말은 자신과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동거남이 남은 돈 잔금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남성과 사건 당일에 9월 6일이었습니다. 9월 6일에 한 오후 5시 반에서 6시쯤에 70대 남성이 주점으로 오면
자신은 이제 먼저 약속이 있어서 나갈 테니까 동거남이 만나서 돈을 깨끗하게 치러주기로 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당연히 동거남이 이 마지막에 이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동거남을 상대로 집중 추궁을 했겠죠. 동거남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2천만 원을 잔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본인이 이 단란주점의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불이 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서 불을 끄게 만드는 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데 그 비용 명목으로 한 1,700만 원쯤을 감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2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받고 1,700만 원은 이 공사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단란주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쓴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대 남성이 거부를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감정을 격화시켰고 결국 동거남이 이 40대 여성의 동거남이 70대 남성을 질식시켜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죠. 아니, 범인이 40대 여성이 아니라 40대 여성의 동거남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성을 대신해서 돈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게 그날의 보다 자세한 상황 들어보죠. 피해자가 이제 그 돈 관계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고 발로 이제 한번 테이블을 앉은 상태에서 찼습니다. 차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밀리면서 이 모서리에,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사람을 갖다가 다시 재차 가서 발로 이제 밟았다. 결국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노인. 그런데 의아한 게요. 이 피해자가 자식이 있었고요. 사실상 신고도 자식이 했고요. 그런데 왜 신고가 한 달이나 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일단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남성이 살아있다라고 믿었던 데에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통신 기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이 이 피해자인 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마치 이 노인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가족인 것처럼 하면서 주점의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70대 노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가 오고 또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니까 가족들도 이 남성이 사망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아들 레이가 걱정이 더 실종신고를 했죠. 근데 이 범인은 실종신고한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실종신고가 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대담하게 이번에도 이 70대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피해자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가 받지 않자 전화를 끊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입장에 수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남성이 어디 있지라고 해서 봤는데 휴대전화가 켜졌다 꺼졌다 전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혼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범인은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70대 노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건데요. 살해를 한 뒤에 시신을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노인의 유품까지 탐을 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휴대전화로 아들인 것처럼 해서 건물 관리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양도계약이 다 완료되었으니까 그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명의를 넘겨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이 평소에 아끼던 악기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 네. 악기 대금도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안 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버리고 아예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악기까지 팔아서는 돈을 취한 거네요. 예.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시신 유기 방법입니다. 어떻게 나무 괴짝에 시신을 넣어가지고 벽에 콘크리트를 바를 생각을 했을까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40대 여성의 동거남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 70대 남성 전 사장을 살해한 다음에 가방,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단란주점의 다용도실에 방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때가 9월이니까 시신이 부패를 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란주점 직원들이 이상하게 뭐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신을 완벽하게 감출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란주점에 있는 벽 허무는데요. 그 명목은 뭐였냐면 방수공사를 좀 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온 나무 괴짝 안에다가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신을 넣고 이 부순 콘크리트 벽 안에 넣은 다음에 겉은 이제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나무 상자를 옮길 때는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틈새를 밀봉을 해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는 처리까지 했고요. 당시 이제 설비업자, 이 공사를 맡았던 설비업자에게 냄새 나지 않게 좀 공사를 잘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공사 대금에다가 수고비까지 얹어주기도 했죠. 아니, 근데 이제 방수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도 좀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벽에 왜 도대체 나무개짝을 넣었을까? 의심을 안 했나요? 통상 이제 간간히 이제 시신을 벽에 놓고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는 그런 수법들이 간간히 이제 발견이 되고 저는 하는데요. 해외 토픽에서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비업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범인이 그 괴짝을 들고 와가지고요. 옆에 이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물이 나오면 빨아들이는 방습제니까 이 벽에 안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마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고 그 위에다 벽돌을 쌓고 이제 방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좀 특이한 것이 네. 벽돌을 쌓는데 옆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제, 즉 냄새가 나지 않는 방향제를 뿌려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별다른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이 방수공사 또 이 옆에 있는 벽돌을 쌓는 공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상당히 수상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의심을 좀 못했다는 거고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설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악취가 나는 시신을 나무개짝에 넣고 콘크리트 벽 안에 숨기면 뭐 냄새도 안 나고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범인의 목소리로 시신 유기 상황 들어보죠. 너무 무거워서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창고에 있던 가방에 담았습니다. 가게 직원들이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숨길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목재소에서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숨길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후회하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시신을 안매장한 그 단란주점에서 실제로 범인이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시신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도 아니고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한 피해자예요. 그런 피해자의 시신을 본인이 만든 나무개짝에다 넣고 다시 거기에다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안에 넣었으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체를 그 안에다가 은닉하는 것이고요. 사체를 은닉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2달간 멀쩡히 단란주점 영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범행 동기로만 보자면은 자신의 동거녀가 노인에게 줘야 하는 돈을 본인이 대신 갚아주려고 했고 이제 그걸 깎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살해까지 한 겁니다. 변호사님, 이게 단가요? 그러니까 돈이 오로지 범행 이유였나요? 동거남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70대 노인이 자신의 동거녀를 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죽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거남의 말밖에 없긴 한데 사실은 또 2천만 원을 면하기 위해서 죽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있고 하니까 우발적인 살인이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고요. 뭐 우발적이었다고는 해도 참 교활하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요. 시신 유기 방법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 동거남에게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굉장히 엄청난 범죄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체를 유기하고 은닉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했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으면 이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피해자의 재산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벽에 암매장까지 한 남성의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